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자, 이래 보셔야 되면 첫 번째 우리 수익률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문제에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익률부터 해보자고요. 수익률 공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순수익이죠. 이렇게 빼요. 저기 100분율 곱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수익률이라는 종류부터 할 겁니다. 우리 4월달, 3, 4월달을 보니까 이게 8주인데 5월달 첫 주까지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총 구제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번 달에 좀 상세히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월 때 좀 깊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5월 이럴 때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 한 번에 약간 이 힘든 게 있지만 근데 이미 한번 들어봐야지 나중에 보면 훨씬 쉽거든요. 하여튼 그래 보시면 쭉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수익률이 3개 있어요.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렇죠? 자, 일단 이건 첫 번째 개념 묻는 거요. 자, 개념 묻는 건데 그냥 액면 그대로 번역하시라고요. 실현 수익은 이미 달성되고 완성된 수익이 실현 수익이고 문제 요 기대란 말과 요걸 좀 구분하시는데 요 기대란 말은 절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바란다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바라는 수익이 아니라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예상 수익률을 다른 말 기대 수익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물론 우리 말로 쓰면 이게 원서상 이런 말인데 기대를 말인데 사실 정확한 말 예상이죠. 예상 수익률 보시면 돼요. 반대로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뭐냐고 이게 요구 수익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시 해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개념 파악했을 때 이런 거요. 현재, 자, 중개업자를 찾아갔어.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향후에 보니까 12%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왔던 이게 뭐죠? 실현 수익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거지 이걸? 이런 게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 같은 말 예상 수익률 쓴다면 쓸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예상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기준이 있어. 내가 바라는 기준. 나라면 얼마 이상 나무 투자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바라는 수익이 뭐냐고 이게 요구 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조심할 건 기대 수익은 다른 말로 예상되는 수익인데 자, 요 같은 말이 뭐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얘는 이 건물 안에서 난 수익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 건물 안이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내부 수익을 쓰죠. 자, 그래 보시면서 그럼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 좀 다시 구분해 볼게요. 사실은 이건 큰 의미 없거든요. 요 두 개가 분명히 중요하니까 이걸 다시 해보자. 가장 좋은 애가 있어요. 자, 집에 애가 있어.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가 당연히 뭐 있습니까? 투자자지. 얘를 케어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 보니까 얘가 내일 시험 칠 거거든. 시험 칠 때 보니까 얘가 요 정도 점수를 맞을 것 같아. 요게 뭐냐? 예상 점수야. 기대 점수. 근데 엄마가 얘한테 바란 점수가 있죠? 요게 뭐요? 이게 요구 점수. 대충 파악되겠다죠? 어떤 투자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을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고 투자자는 내가 그 건물에 바라는 수익이 곧 이게 요구 수익이랍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요렇게 점수 나면 집안이 좀 편안하겠습니까, 이거? 뭔가 조금 불편한 거죠, 그죠? 거꾸로 뭐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참 좋을 것 같아, 집안이. 그죠? 한 목적이 뭐냐, 결국은 어떨 때 투자할래? 라고 묻는 문제가. 당연히 뭐 있습니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이게 더 커야 되지. 이 요구 점수보다 기대가 더 커야 돼요. 그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자, 요구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이렇게 원래 만들어지는 거. 일단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기대 수익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로부터 구한다 이 말 나오는데 항상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로부터 구하는 게 어디 다른 말로 기대, 즉 같은 말이 예상, 같은 말이 내부 수익입니다. 반대로 요구 수익은 미리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이는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가지고 요구 수익이란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좀 더 설명할 거고요. 지금 할 게 뭐냐 이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현재 보니까 이 건물에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예상컨대 10% 정도 수익이 예상된답니다. 이게 무슨 수익이죠? 그죠? 그 요구 수익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지 압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자, 현재 여러분 수중에 10억이란 돈이 있으면 일단 목적이 투자 목적이십니다. 다른 것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동산에만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곳 투자 대상을 쭉 찾아보니까 일단 조건은 위험이 같다라고 가정합니다. 했을 때 은행이 12% 정도 수익을 준대요. 주식은 11% 정도 수익을 준답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얼마 이상 나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요거 12% 이상 나와야 될 거네요. 이게 뭐냐 다른 말 이게 요구 수익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얘한테 요구하는 거죠. 야, 봐라. 현재 투자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적어도 이거 이상 줘야만 투자하지 않겠냐라고 난 얘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그건 이게 요구 수익이거든요. 따라서 요구 수익은 이 건물 안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온 거지. 기대 수익은 이 건물 자체에 나온 수익이라면 요구 수익은 다른 말로 외부에서 나온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외부 수익률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 이제. 자, 여보세요. 현재 요구 수익이 12%지? 그죠? 그러면 이 건물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얘 얼마 준다 했어? 어디 갈 거예요? 그죠? 지금 속은 요구 수익은 내가 최소한 얘한테 바라는 수익입니까? 최대한 바라는 수익입니까? 이걸 우리 과거에 시험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말 대신에 최대란 말씀 안 된다. 이거 아시라고. 응?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럼 자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죠. 나라면 이 건물에서 이거 이상만 주면 투자한다 이거지. 표현 자체가. 실제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한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얘가 14% 준다면요? 하겠죠, 그죠? 따라서 자, 이래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니까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항상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요구 수익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면 투자할 것인가 보시면 되는데 아까 지금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이럴 때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채택, 그러니까 투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구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합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기각한다. 라는 말이죠. 기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근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어떤 투자 대상이 있으면 이런 경우 있죠. 이 건물이 예상되는 수익이 7%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사람들마다 둘 다 이 사람마다 뭐 있습니까? 똑같이 이걸 요구 수익이 같겠냐고요. 바라는 수익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동일한 기대 수익을 주지만 어떤 분은 투자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하죠.
그 차이 결국 뭐 있습니까? 각 개인마다 이 건물 자체 느낄 수 있는 요구수익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구수익은 주관적 수익입니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러면 이때 요구수익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요구수익에 대한 공식을 먼저 알고 있을 것. 공식. 자, 가볼게요. 이 말입니다. 요구수익 공식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 항상 보니까 이렇게 하죠. 어떤 것에 투자하면 나라면 누구보다 얼마 더 주면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이 기준은 뭐를 잡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갖다가. 자, 다시요. 현재 보니까 저축을 한다면 3% 정도 수익을 준대요. 자, 그럼 이건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1년 막상 딱 되면 실제 수익 얼마 줍니까? 얘는 보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무위험. 그럼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얘보다 현재 위험이 3% 돼 있으면 나라면 이 주식이 6% 이상 나면 투자한다 이거지. 그죠? 이건 내가 바라는 수익이거든. 곧 이게 요구 수익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 항상 보니까 주로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뭘 잡냐니까 은행 금리를 항상 잡게 돼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은행은 반드시 약속했던 수익과 실제 수익은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 차이가 없는 안전성 있는 즉 무위험 있는 이걸 기준해서 얘보다 위험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익을 포함해서 요구수익을 바란다고. 그러면 항상 요구수익에 대한 공식은 뭐냐? 이거요. 여기에다가 요 두 개 더한 거 아닙니까? 한 개 이거니까. 그래서 꼭 아실 건 요구수익 공식은 에다가 위험을 더해주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는 걸 위험 할정률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구서 쓴다는 거예요. 기본 공식이. 그래서 꼭 아실 거는 요구수익 공식은 은행금리 무위험에다가 위험이 주어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보니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요구수익 같은 말이 뭐냐. 위험 조정률 또는 조정 할인율 쓰기도 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수익이니까.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요구수익. 우리 한번 그 강의 노트에 있다죠. 첫 번째 요구수익은 할인율. 할인율 같은 말이 뭐라고요? 수익률. 자, 수익률 대신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 동일한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자마다 시간이 경과하면 시간 변화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어요. 똑같은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자마다 발할 수 있는 요구수 차이가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볼까요? 이런 경우 있죠. 자, 물건 하나가 있어. 자, 이게 보니까 보석, 문화재 할까? 자, 도자기 있는데, 자, 이걸 도둑 두 명이 물건 훔친대. A라는 사람과 B가. 훔친데 이건 똑같은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동일한 위험에서 요 둘이 느낀 위험 정도 같을까 하는 거예요. 간 큰 놈, 간 작은 놈이 있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 거예요. 결국은 투자자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위험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원주시가 현재 있는 부동산 시장과 5년의 부동산 시장 같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달라지겠죠. 위험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있는 이걸 갖고 묻군요. 왜 그럴 것인가? 이유가 뭐냐? 이걸 시험 낼 수도 있어. 이유를 갖다가. 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유를 시험 낼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뻔한 거예요. 결국 무위험률 차이니
아니면 위험률 차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낸다, 문제에서. 아까 보니까 우리 무위험은 전부 다 뭘 따졌습니까? 은행에 정기 예금을 썼다고. 그럼 은행들만 거의 정기예금 거의 사실 같거든요. 여기 같으면 결국은 각각에 있는 개인마다 요구색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왜 그렇냐 그 이유를 딱 묻는 순간 얘는 뭐 있습니까?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험률 차이다 이 말 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요, 이제 좀 들어가 보니까 무위험률 가볼게요. 이제 한 경기 좀 정리합니다. 예, 그럼 결국, 여기 상의다 할게요. 현재 보니까 위험 할증이 각각에 있는 개인마다 보는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주관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가 주관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빙 피스라는 사람은요, 조금인 따라 위험 할증을 갖다 객관성을 요구할 목적으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상된 인프레션을 따로 떼어서 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굳이 이 피스라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갖지 말고 다만 요구수익은 무위험과 위험 할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떼어서 뭐 있으면 예상된 인프레션을 따로 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돼.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럼 여기서 뭐를 지금 할 목적인가? 이걸 할 목적입니다. 자, 무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묻거든. 이 말이죠. 아까 했지만 얘는 위험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것으로서 오직 시간만 지나면 줄 수 있는 대가. 이런 걸 다른 말로 시간 대가란 말 쓴답니다. 쓸 때. 그러면 자, 우리 은행 같은 이거 은행 보세요. 자,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무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가 하면 예금 금리. 이런 국공채 금리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걸 시험 내면 이 말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럼 좋다. 무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아마 시험 낼 것 같아, 나 같으면. 무위험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은 은행 금리나 채권, 국공채 금리 변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알고 있는 거. 은행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 변동이 있죠? 뭐 때문에 바뀌냐고. 응? 원인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꽤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면 달라지겠지. 자, 저축을 너무 많이 했어. 은행 고가는 돈이 많은 거야. 금리? 떨어지겠죠? 투자 너무 많이 해서 돈 비어 있어. 금리?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수백 개 넘는다고. 국제 사항들, 우리나라 경기 사항들 굉장히 많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를 다 기억 못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방식이 간단합니다. 거꾸로 영향 주지 않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예를 보시라고. 딱 두 개요. 자, 물어보죠. 여보세요. 무위험이 2%고 현재 위험이 3%고 인플레이션이 1%입니다. 요구수익 몇 프로? 6%지? 이때 보니까 위험이 1%가 더 추가되었어. 얘는 여기다 포함돼야 돼, 여기에 포함돼야 돼. 위험이 이쪽에 포함돼야 되지. 그죠? 인플레이션이 보니까 인플레이션 1% 더 추가되었다고. 어디 포함돼야 돼? 그죠? 이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와 있네. 요 두 놈은 절대 이 속에 포함 안 되겠네. 그죠? 영향 주지 않는 게 벌써 나와 있네. 위험이란 말씀 안 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결과는 얘하고는 관계없는 지문이군에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그 강의 노트 보니까 무위험률 박스 안에 있죠? 그죠? 자, 그 동그라미 뭐 있습니까? 3번이 꽤 중요하다고.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위험 혐오적 행위와 무위험률은 전혀 상관이 없대.
전혀 상관관계 없다. OX. 응? 위험 혐오적 행위와 무위험률은 전혀 상관관계 없다라고 설명한다고. 왠지 느낌이 하여튼 틀린 것 같아요.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위험 혐오적은 혐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이란. 위험은 어느 지방 갈래 묻는 거야. 위험 발정식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위험과 무위험은 전혀 상관관계 없다. 그 말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런 게 시험에 툭툭 튀어나와. 하여튼 수업했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자, 그 다음요. 계속 갑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요거 할 거예요. 위험 발정률. 자, 여보시 쭉쭉쭉 한번 끌고 와볼게. 쭉. 자, 이런 거거든요.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크면 이 할증에서 큰 의미 같은 게 위험률은 뭐야? 더 올라가겠지. 3%였던 위험 1%더 추가하면 4% 됩니다. 그죠? 그런 결과 요구 수익은요. 자, 이럴 때 이제 가치가 중요한데, 가치가. 잠시 보세요. 자, 우리 항상 사람들은 위험이 큰 것은 합니까? 위험이 낮은 부동산은 합니까? 위험이 크면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는요? 수요가 줄면 집값은요? 그래서 이 집값 들어서 이게. 논리 그거예요. 자,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이럴 때 이제 좀 볼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따라서 사람들은 위험이 크면 더 높은 수익 요구하지. 그리고 같은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건 다른 말로 비례관계이다. 같은 말이 뭐냐? 사람들은 위험이 큰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해서 위험과 수익은 서로 상쇄 관계가 된다라고 쓰게 돼 있다고.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위험이 크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또 요구 수익이 크면 부동산 가치 떨어지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이건 반대 방향이죠. 반비례 관계가 된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한 게 있네 보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험과 수익은 서로 뭐 있습니까? 비례 또는 상쇄관계죠. 자, 이때 우리 요 위험이 있죠. 위험이 크게 두 개 있어. 물론 다음 주에 아주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어떠한 위험과 수익이 비례일 것인가. 지금 수익은 요거 수익입니다. 자, 잠시 체계란 말과 비체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총 위험이 있으면요. 요 중에서 뭐 있습니까? 체계적 위험이 있고, 요건 다음 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비체계 있는데, 여기 그냥 그대로 번역해보기 이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은 손해볼 수가 있어. 비체계는 뭔가 하면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차이가 있거든요. 즉 손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그럼 이건 피할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얘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고. 얘는 분석을 내가 잘못했어. 네? 잘못해서 손실을 본 거거든요. 분석만 잘하면 이 위험을 피할 수 그러면 둘 중에 어떠한 위험과 수익이 비례일까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 여기 있는 현재 이 원주시에 보니까요. 상업용 부동산 불경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A란 건물과 B란 건물 원주시 안에 있는데 이때 얘만 이 집값 떨어지고 얘는 안 떨어집니까?
상업의 전제 불경기거든. 다 떨어지는 거지. 이런 게 결국은 체계예요. 근데 두 개 중에 그래도 내가 집을 한 개 살 거거든요. 사는데 가보니까 얘는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이건 완전 부실 공사거든.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지. 네. 이런 게 비체계 시스템에서.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자, 요거 제가 할 수 있어? 그럼 이때 그럼 굳이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은 얘랑 관계없이 결국 뭐 있습니까? 체계적 위험과 수익만 비례지 절대 비체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건 내가 분석만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아시고 우리 거기 있나 설명되어 있지만 위험 할증에서 동그라미 1번 박스에 있죠. 위험은 체계적 위험만 포함되지 비체계는 포함 안 됩니다. 그래 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됐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위험에 대한 투자 유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가치. 자, 가치란 건 뭐 공식은 지금 의미가 없는데 수익률 분의 순수익입니다. 자, 일단 요 수익률 종류를 보니까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시장 가치와 가치가 두 개 있는데요. 투자 가치 두 개 있거든요. 맨 먼저 개념 정도를 먼저 정리하셨는데, 자, 우리 시장 가치는 액면 그대로 번역하죠.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현재 우리 학원 건물 보니까 20억에 매매되고 있다. 이게 시장 가치라고. 근데 투자 가치란 건 투자자인 내가 느끼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건물 현재 보니까 25억 정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바라는 가치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보니까, 자, 현재 시장 가치는 20억이고, 투자가 25억이거든요? 요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사요. 나는 얼마까지 줄 용이 있습니까? 25억. 25억인데, 실제 얼마 주고 사고 있습니까? 20억이죠? 그럼 투자? 하죠, 그죠? 자, 지금 속 이 투자 가치는 내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최소한 줄 수 있는 금액이요? 최대한. 최대한을 말씀해죠? 최대한 20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 시장 가치 개념이 이런 겁니다.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이고, 거꾸로 투자 가치는 뭔지 압니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가격인데, 이건 최대한 바라는 금액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런 거 있죠. 현재 이 건물의 시장에서 20억에 매매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건물 싸다, 어떤 분은 이 건물 비싸다 말한다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똑같은 물건이지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투자 가치는 다 틀리겠죠. 따라 지금 틀리다 이 말은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 보시면 주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누가 더 커야만 투자합니까? 이 더 커야 되지. 이런 것까지 마시면 안 돼. 근데 이건 가끔 이제 개념 보는데 얘는 중요한 이겁니다. 투자 가치는 최대한이면서 주관적 가치. 이런 걸 보시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객관적 가치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실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강의노트 32페이지 보니까 갈로 3번, 갈로 2번, 3번이 있지. 2번을 통해서 마지막 3번에 있는 그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지금 답 해볼까요, 이제? 고지형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런 흐름 정도 보시죠. 흐름 정도만. 아까 지금 가치란 공식은 수익률분의 이 순수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표현 자체가.
우리 학원 건물 제가 10억이란 돈을 주고 샀는데 이 가격이지? 이제 순수익이 매년마다 1억씩 나오는데 그 수익률 몇 프로? 10%죠. 다시 해볼까? 순수익 1억인데 예? 매년마다 1억인데 수익률이 10%입니다. 가격이 얼마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이 공식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시만 우리 수익률은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과 무슨 수익? 두 번째 가치도 시장 가치와 반대 뭐요? 요 두 개 있어요. 투자 가치가. 그러면 이거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요 개념을 잘 좀 정리하셨는데 첫 번째 만약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면 반드시 시장 가치와 투자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런 게 시험 나온다고. 이런 게. 자, 실제 볼게 이제. 그럼 참고로 있죠. 요 둘 관계를 좀 아셔야 돼. 요 둘 관계를. 이게 비례 관계냐, 반비례가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해보죠. 보세요. 자, 현재 A는 수익률이 10%이고, B는 수익률이 12%입니다. 이제 예상되는 수익이 1억 2천이 된다라고 가정해보죠. 만약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요? 10%분의 1억 2천 되면 12억 되겠지? B는 12%분의 1억 2천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얼마 됩니까? 10억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수익률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수익률과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서 얘는 분명히 반비례입니다. 자, 아까 했듯이 이 시장 가치 공식을 좀 써볼게요. 투자 가치 공식. 원래 가치 공식은 수익률분의 순수익인데 자, 수익입니다. 그런데 투자 가치란 것은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지. 그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 항상 수익률도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무슨 수익인데요? 항상 얘는 요것을 쓰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면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니까 객관적인 수익인 기대수를 쓸 수밖에 없어. 그죠? 따라서 현재 만약에 요 수익이 1억 2천 된다 가정합니다. 근데 기대 수익이 12%고 요고수익이 10%면요. 자, 가치가 갑니다. 얘는 12%지? 네. 그러면 시장 가치 얼마요? 10억 되지. 그 다음 여기에 10% 아닙니까? 네. 얘는 얼마 됩니까? 12억. 그러니까 무조건 기대가 더 크면 항상 투자가 더 커야 돼. 왜? 이 논리가 반대 논리거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또 이걸 열심히 암기하고 있어. 해보시죠. 돌아서면 자꾸 이제 먹는다고 이게. 그럼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해. 자, 보세요. 이럴 때 투자해야 안 해, 이거? 해요. 하면 얘도 하는 걸 만들어야 돼. 그지? 똑같은 효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걸 투자하지? 투자. 얘가 안 하면 얘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돼. 그지? 연결하지 말고 분리시켜버려. 투자하면 하는 쪽으로, 안 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시면 금방 이해된다고. 그게 훨씬 편하다고. 괜히 이거 보여준 목적은요, 그거요. 그냥 확인시켜 줄 목적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계속 갑니다. 보세요. 이게 기대가 더 크지? 네. 그럼 마지막 가면 언젠가는 항상 뭐 균형이 되게 돼 있어, 무조건. 이 말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무조건 같아진다, 마지막 가면 항상. 시장은 마지막 항상 균형이 되게 돼 있어. 이럴 때 둘 중에 누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 균형될 것이 하는 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가볼게. 이때 투자해야 안 해? 해요.
자, 투자한다 이 말은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요. 자, 이때 쓰고 있는 가격은 시장 가격이 올라갑니까? 투자 가치 올라갑니까? 시장가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아진 만큼 시장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지. 이 말이 결국 뭐냐? 이게 시장 가치가 올라갔네. 시장 가치가. 얼마까지? 12요. 12억이지. 네. 그죠? 요만큼 올라간대. 자, 그럼 가볼게요. 잘 알지만 우리 가치 공식은 기대 수익률분의 수익이거든요. 자, 이때 현재 뭐 이게 12억 되었죠. 예상되는 수익이 1억 2천 고정돼 있어 이렇게. 얘가 12억 되겠으면 기대 수익이 몇 프로 됩니까? 몇 프로? 그죠? 네. 최초 기대 수익 몇 프로 했어? 12%. 이래 바뀐다고. 그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다면 기대 수익 과거보다 뭡니까? 떨어짐에 따라서 기대와 요구 같은 점이 균형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다시 더. 자, 이때 시장보다 투자가 좀 더 큰 상이지 이상? 그죠? 자, 다시 보세요. 투자해야 하네 이거. 하면 수요가 많아지지. 네. 그건 누가 변해? 시장가.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요. 올라갔지. 자, 시장이 원래 얼마 있었는데? 10억이요. 10억 있는데 여기에 12억 올라갔지. 그럼 마지막 가면 결국은 시장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과 투자가 뭐 있습니까? 같아진다고. 여기에 12%죠? 네. 이게 10%. 여기 12억 되었죠? 네. 자, 10%는 최초에 보시면 누구 거 이거? 얘 거 아니야? 네. 여기 있는 12억 누구 거면 얘 거지? 네. 그 이 말은 뭐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얘가 무조건 얘를 따라가네 보니까 이렇게. 그지? 결론 보니까. 결국은 이 값 따라가니까 무조건. 그 문제를 빨리 푸는 방식 해볼게 이제. 자, 이겁니다. 만약에 기대와 요구가 있어. 언젠가는 같아지겠지? 그럼 항상 누가 누굴 따라가지? 좀 기대가 더 낮은 거 아니야? 기대수익이 뭐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만 같아질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게 10%예요, 현재. 이게 12%거든? 맞으면 12%에서 항상 균형되게 돼 있다고, 이게. 응? 그래서 문제는 항상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돼. 같은 거지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으면요. 시장과 투자 있을 때 시장이 더 크면요. 같을 때 균형이지. 얘가 얘 따라간다고. 이 더 큰 거지? 얘가 뭐 해야 돼? 내려가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 근데 이게 또 잊어먹을걸?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암기하시더라고. 국어 낱말 글자 순서 기역, 니은, 디귿, 내리지. 자, 기역이 더 빠릅니까? 이역이 더 빨라? 시엇이 더 빨라? 티귿이 더 빨라?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있지만 이 반대 순서는 안 되잖아. 그죠? 요걸 말을 만들어 본다. 물론 나중에 한 게 돼 있습니다. 이역과 히읗이 있거든.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말을 만들 이 말이죠. 예, 기대가 요구를 따라가지면 요구는 기대 안 따라가요. 시장 가치가 투자를 따라가지면 투자는 절대 시장 안 따라간다고. 요 말이 뭔가 하면 나중에 할 건데 지금 우리 안 배웠어요. 완전 경쟁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은 완전히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뭐 하여튼 어떤 분은 이렇게 암기하는 사람도 있어. 한 요런 거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기 봐볼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 사실 다 필요 없고, 마지막 이 결론만 아시면 돼, 여러분들이.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같을 때 균형이잖아. 얘가 얘 따라가는 거지. 그건 누가 바뀝니까? 무조건 기대 수익이 여기 좀 떨어져야 되지. 그죠?
하락해서 균형된다 보시고요. 두 번째,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으면 만약에 투자가 더 크다면 어쨌든 같을 때 균형되겠죠. 시장이 투자를 따라가죠. 그 시장이 뭐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요 답만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여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전혀 생각 안 날걸? 그 요구 수익도 한번 해볼까? 요구 수익도. 자, 이렇게 볼게. 우리 분명히 요구 수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험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가치 관계. 그럼 결국은 아까 보니까 이 말이죠. 위험이 커진 만큼 요구 수익은요, 올라가죠. 다시 할게. 자, 가치가 있을 것이고, 원래 사실은 우리 위험이란 건 요구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커진 만큼 올라가죠. 요때 쓰고 있는 위험은 체계, 비체계. 그죠? 그래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예요? 인데, 네, 요구 수익이 커지면 부동산 가치는요, 위험이 커진 부동산 가치는요, 그래서 요 관계는 반비례해주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정도에서 보시면 뭐 기본 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그 강의 노트 이 정도 보시고 있죠? 네. 나중에 책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천재 문제 문제. 요거 지우지 마세요. 네.